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부드럽고 화사한 색감이 포인트인 모우실로 만드는 스카프 준비해봤어요. 스카프지만 목에 둘러서 스카프로 연출할 수 있고 머리에 둘러서 바부슈카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샘플은 이렇게 두 가지는 단색 버전, 이렇게 두 가지는 배색 버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스카프 만드는데 총 두 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색 버전 만드시는 분들은 같은 색상으로 두 볼, 배색 버전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각 다른 색상으로 한 볼 한 볼씩 준비해 주시면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자개 라벨을 달아서 포인트를 줬는데요. 착용했을 때 너무 밋밋하지 않고 은은한 포인트가 되어서 완성하시고 이렇게 꼭 포인트로 라벨 달아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색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밋밋하면 허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테두리를 코바늘로 레이스처럼 떠주었고, 배색 버전 같은 경우에는 몸판에 이미 배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테두리는 조금 더 심플하게 마무리해줬어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단색 버전 분들은 레이스 말고 이렇게 깔끔한 테두리로 진행하실 수 있지만 배색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테두리를 뜨는 바탕실이 거의 모두 소요되기 때문에 레이스 테두리는 불가하고 이렇게 깔끔한 테두리 마감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몸판 자체는 4mm 대바늘로 뜨지만 요 5호 코반을 사용해서 테두리 마무리 해줄 거고요. 테두리 뜨는 법은 두 가지 버전 다 영상에 수록되고 있으니까 뜨시는 버전에 맞게 영상 넘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우실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성분도 좋은 실인데요. 울 그리고 코튼이 주요 소재고 겨울철에 이렇게 화사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털날림이 있으면 어두운 색상의 아우터에 털이 묻어서 조금 곤란해질 수 있는데 모우실 자체는 털날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사한 색상으로 선택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고 조금 더 캐주얼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을 원하시면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 조합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머리 위에 써도 되고 캡모자 위에 써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 연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겉뜨기와 안뜨기, 코 늘림 하나, 코 줄임 하나 이렇게만 사용해서 이 몸판을 뜨지만 이렇게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바늘로 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뜨실 때 단이나 코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되고 코바늘 기초기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셔야 어려움 없이 뜨실 수 있는 그런 난이도입니다.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기모감이 풍성한 헤어리한 실이기 때문에 뜨다가 실수해서 풀 때 조금 더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헤어리한 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섬세한 핸들링이 조금 요구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색 버전과 단색 버전 차이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스카프 몸판을 뜰 때 코수, 단수 모두 다 동일하고 뜨면서 배색 버전 같은 경우에는 2단마다 실을 교체해주기만 하면 돼요. 스카프 몸판 뜨는 거는 모두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두리 부분에서 이렇게 은은한 레이스 무늬가 추가되고 배색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뿐입니다. 자,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더 심플하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단색 버전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까지 레이스 무늬를 살리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스럽게 착용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실은 모후 2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배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탕색 1볼, 배색 1볼, 총 다른 색상으로 2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단일 색상, 단색으로 뜨시는 분들은 같은 색상으로 2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분홍색과 흰색 샘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영상에서는 이렇게 코가 조금 더 잘 보이는 하비올 실로 뜨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중간중간 모후로 떴을 때 어떤 느낌인지 같이 보여드리면서 함께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모후 실에 맞는 굵기의 바늘인 4mm 대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조립식 대바늘을 사용하지만 일반 80cm 줄바늘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케이블 길이만 45cm 이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테두리 둘러줄 때 필요한 5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손땀에 따라서 코바늘 호수를 조정해 주셔도 되지만 그냥 5호 코바늘로 손땀을 조금 더 조절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커는 1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벨 달 때 필요한 요 자개 라벨과 수혜용 실과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라벨은 취향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되 저는 샘플에서는 뜨개기 8각 라벨 사용해 줬습니다. 자, 그럼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영상에서 배색 버전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다른 두 볼을 준비했는데요. 이 모실 자체가 조금 얇고 특히나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대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여드리기에는 코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대바늘이지만 초보분들에게는 코 구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실이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서는 이 합의율 실로 좀 더 굵고 색깔이 선명한 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모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다른 2개, 그리고 4mm 대바늘 사용해주고, 영상에서는 이 합의율 그리고 5.5mm 조금 더 굵은 바늘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색 버전이 아니라 단색, 한 색상을 2볼 준비해 주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서 실 교체하는 것만 제외하고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테두리 부분 제외하고서는 도안상으로는 배색 버전 그리고 단색 버전 뜨는 방법이 모두 동일하고 늘림, 코수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실 교체만 하지 마시고 도안대로 쭉 떠주시면 되고, 저처럼 색깔이 다른 걸 가져오신 분들은 도안과 영상 따라서 실 교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모우 실로는 잠깐 치워두고 이 합의율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우로 떴을 때 편물 느낌이나 모양 등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드리고 어느 정도 완성된 편물도 중간중간 모우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모우실과 4mm 대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배색실로 시작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배색실은 테두리를 두르지 않는 색상입니다. 저는 핑크색으로 테두리를 둘러줄 거기 때문에 핑크색을 치우고 요 흰색으로 시작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도 준비한 색상 중에 배색실, 테두리를 두르지 않을 실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색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2볼 중에 1볼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요 색상으로 테두리를 둘러줄 거기 때문에 빼주고 테두리를 둘러주지 않을 하늘색으로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모실 배색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4mm 대바늘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합의율과 5.5mm 대바늘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색실 가져오셨으면 꼬리실은 많이 남길 필요 없이 짧게 잡아주신 다음 왼손 검지에다가 홀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꼬리실이 가 있는 상태고 왼손 검지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준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위로 한번 교차해서 이렇게 X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한쪽 바늘을 가져와 주신 다음 이 바늘 끝을 오른쪽 위에 있는 가닥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준 다음 왼쪽 위에 있는 가닥을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긁으면서 중간에 교차되어 있는 실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느슨한 매듭을 잡아 당겨주시면 코가 만들어져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꼬리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상태고 짧게 잡아주신 다음 왼손 검지손가락 잡아주신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도록 X자로 교차시켜줍니다. 자, 남은 꼬리실은 같이 잡아주시면 고정이 더 편하겠죠? 그리고 바늘 끝을 오른쪽 위에 가닥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주시고 왼쪽 위에 가닥을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손가락을 살짝 긁으면서 빼내주시면 돼요. 손가락을 이렇게 살살 빼주시고 헐렁한 매듭을 왼손으로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듭과 함께 한 코가 만들어졌고요. 자, 1단에서는 총 일반 코 잡기로 2코 잡기로 되어 있어요. 이미 한 코가 만들어졌으니까 한 코만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짧은 꼬리실은 앞으로 가 있고 긴 진행실은 위로 가 있는 상태이고요. 왼손으로 두 가닥의 실을 모두 잡아주고 집게손가락으로 벌려주세요. 아래쪽이 짧은 실, 위쪽이 긴 실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으로 이 바늘 끝을 이용해서 코를 만들어주도록 할 건데 왼손으로 벌린 손을 살짝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바늘 끝을 왼손 아래에서 엄지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검지 그대로 가운데로 통과하면서 엄지손가락에 걸려있는 실 사이로 나오면 한 코가 만들어져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닥의 실을 왼손으로 한 번에 잡아주시고 집게손으로 벌려준 다음 짧은 실, 긴 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비틀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 오른쪽 바늘 끝을 왼손 엄지 아래에 걸린 실 아래에서 위로, 요 사이로 나와줍니다. 자, 요 사이로 나와준 다음 왼손 검지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요 사이로 나와주세요. 엄지손가락에 걸려있는 실 사이로 나오면 한 코가 만들어지고요. 자, 1단에서는 총 2코만 필요해요. 자, 스카프를 보시면 여기서 코를 잡아서 시작해서 점점 왼쪽에서 코가 늘어나고 오른쪽은 그대로 쭉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 방향을 보시면 코 잡고 왼쪽은 점점 늘어나고 오른쪽은 쭉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만 코 늘림이 이뤄지고 처음에 시작 코를 잡은 곳은 이렇게 뾰족하죠. 뾰족하다는 건 코수가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2코만 잡고 시작을 했고요. 점점점 왼쪽에서 코를 늘려가면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단에서 2코를 만들어줬으면 이제 편물을 뒤집어서 겉면과 앞면을 번갈아 가면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홀수단이 겉면 그리고 짝수단이 앞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1단에서 코를 잡았으니까 2단에서는 앞면, 안뜨기 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뜨기는 바늘보다 실이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떠주시면 되고요. 왼쪽 바늘에 걸린 코를 앞으로 찔러주고 길게 나와 있는 이 진행실로 떠주셔야 돼요. 짧은 꼬리실은 무시하시고 길게 나와 있는 진행실을 걸어서 그대로 빠져나와 줍니다. 한 코 떠줬고요. 그 다음 코도 안뜨기. 마찬가지로 앞에서 찔러서 감아서 빼주시면 안뜨기 2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살짝 잡아 당겨주시면 되고요. 모으로 뜨실 때 너무 쫀쫀하게 뜨시면은 스카프가 유연하지 않고 조금 딱딱해질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주의해서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단인데요. 자, 3단은 계속 반복되는 단입니다. 우리가 3단과 4단만 계속 반복해서 전체 코수가 68코가 될 때까지 늘려주는 구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늘림 규칙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에서는 홀수단이기 때문에 겉면, 겉뜨기로 떠주는 단이고 첫 번째 코 겉뜨기로 떠줄 거예요. 위에 도안 보시면 마지막 한 코 전까지 겉뜨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코 전까지는 한 코밖에 없으니까 이 한 코를 겉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주고 돌려서 감아서 그대로 통과, 겉뜨기 한 코 떠줬고 자, 마지막 한 코 전까지 겉뜨기 떠줬으니까 이번에는 늘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코수가 굉장히 적고 우리가 한 단밖에 안 떴기 때문에 이 늘린 코가 어딘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왼바늘에 걸려있는 코, 이렇게 걸려있는 코랑 이어져 있는 이 가운데 가로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살짝 벌려보시면 가운데 가로줄이 보이실 거예요. 이 가로줄 바늘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왼쪽 바늘에 있는 코까지 같이 움직이면 맞게 잡아주신 거예요. 자, 이 가로줄을 왼쪽 바늘 사용해서 앞에서 뒤로 들어 올려주세요. 다시 보여드리자면 가로줄이 잘 안 보일 때는 이 바늘로 조금 만져서 벌려주신 다음 왼쪽 바늘로 앞에서 뒤로 찔러서 건져주시고
이 상태로 겉뜨기 떠주도록 할 건데 지금까지 떴던 이 겉뜨기가 아니라 뒤에서 뒤방향으로 찔러주셔야 됩니다. 자, 편물을 살짝 바늘 이렇게 돌려보시면 요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 중에 요 뒤쪽으로 걸려있는 요 가닥이 있어요. 요 가닥을 이렇게 찔러주시면 돼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뒤로 찌른 모양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살짝 비틀어서 보시면 요 뒤에 있는 가닥을 찔러서 만든 모양이고, 위에서 봤을 때는 요 바늘과 바늘 사이에 실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상태로 겉뜨기 떠서 왼쪽 바늘에서 코 빼주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는 사선 모양으로 한 코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왼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사선 모양입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가운데 이렇게 지금 코가 살짝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코를 앞에서 뒤로 찔러서 건져주시고, 앞에서 뒤로 찔러서 건져주신 다음 요 오른쪽 바늘 사용해서 요 뒤에 걸려있는 뒷가닥을 뒤에서 뒤로 찔러준다. 위에서 봤을 때는 바늘과 바늘 사이에 걸려있는 모양이 이렇게 걸려있도록 해주시면 맞게 찔러주신 거고요. 진행실로 실 감아서 그대로 겉뜨기 하듯이 끌고 와주시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사선 모양의 코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남은 한 코는 마저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 어떤 모양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점점점 코가 늘어날수록 편물이 커지기 때문에 모양 구분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편물 돌려서 4단, 짝수단이죠? 짝수단은 안뜨기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요 스카프를 뜨실 때 안뜨기 단에서는 코 늘림이나 줄임이 전혀 없고 전체 코 그냥 안뜨기로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뜨기는 실을 바늘 앞에다 두고 앞으로 찌른 다음 감아서 빼주시면 돼요. 자, 끝까지 안뜨기. 자, 안뜨기 해서 4단까지 떠준 상태고, 자, 이제 5단부터는 실을 교체하면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2단마다 실을 교체를 할 건데 쉽게 말해서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 뜨고 다음 색깔로 교체한 다음 또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 뜨고 또 다음 색깔로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 떠주시면 되고,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이런 실 교체 과정 없이 그냥 요 뜨고 계신 진행 실로 계속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바탕실인 요 피넛 색상으로 바탕실 가져와서 떠주도록 할 건데요. 자, 실 교체하는 법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그냥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 먼저 찔러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요 바탕실도 마찬가지로 꼬리실은 많이 남기실 필요 없이 약간 짧게만 정리할 수 있을 만큼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바늘 잡고 있던 왼손으로 바늘과 함께 꼬리실을 잡아서 고정해 주시고, 오른손은 계속 진행실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걸려있는 진행실로 겉뜨기 방향으로 실 감아서 그대로 빼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상이 교체가 돼요. 자, 계속 반복되는 단인데 이제 또 5단에서는 3단의 규칙인 한 코 전까지 겉뜨기, 그리고 코 늘림, 다시 겉뜨기 하나 해주도록 할 거예요. 한 코 전까지 겉뜨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 코 남기고 다음 한 코까지 겉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실을 그냥 당겨버리면 이 꼬리실이 풀리기 때문에 왼쪽 손으로 살짝 잡아서 고정해 주시고 겉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코 늘림인데요. 또 바늘 살짝 이렇게 벌려보시면 가운데 보이는 가로줄, 이 가로줄 건졌을 때 이 코가 살짝씩 움직이면 잘 맞게 건져주신 거고, 왼쪽 바늘 사용해서 앞에서 뒤로 찔러서 건진 다음 왼쪽 바늘로 뒤에서 뒤방향으로 찔러서 왼쪽 바늘로 뒤에서 뒤방향으로 찔러서
위에서 봤을 때 실이 잘 걸려 있다 싶으면 겉뜨기처럼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주시면 왼쪽으로 올라간 사선 모양의 코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코수가 하나 또 늘어났고요. 마지막 한 코도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색상을 바꿔봤는데 여기 처음에 했던 요 꼬리실은 당겨주시고 요 하늘색 배색실, 시작했던 배색실이죠. 요 배색 진행실도 살짝 당겨주시면 코 모양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됩니다. 자, 이제 편물 돌려서 6단 끝까지 안뜨기로 쭉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안뜨기 뜨고서 편물 돌렸을 때 다시 겉면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두 단을 바탕실을 바꿔서 떠줬는데요. 색상 교체는 두 단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또 겉면이 나왔으면 원래 뜨고 있던 이 배색실로 교체를 해줘야 해요. 자, 여기서는 실을 자르지 않고 그냥 끌어올려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어올리는 방법은 실을 나란히 뒀을 때, 자, 우리가 지금 꼬리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꼬리실은 살짝 묶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꼬리실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 진행실 두 개 보시면 직전 단에 떴던 요 바탕실 같은 경우에는 바늘 바로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바로 뜰 수 있지만 그 전에 사용해줬던 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자, 요 실을 이제 쭉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 있는 실을 위에 실 위로 지나가면서 사용해 주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 하면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해주셔야 옆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실을 끌어올릴 때 앞으로 위로 지나가도록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실 교체하는 것만 약간 번거로울 뿐이지 규칙은 계속 3단과 4단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실 교체하실 필요 없이 계속 코 늘림 그리고 안뜨기 이것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한 코 전까지 겉뜨기로 떠주는데 이제는 배색실로 떠줘야 되기 때문에 배색실을 오른손에 감아주고 첫 코부터 겉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뜰 때는 이 실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코가 잘 늘어납니다.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에 당겨주시면 돼요. 첫 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원래 뜨던 실보다 위로 갈 수 있도록 배치해두고 겉뜨기 하나. 자, 여기서 또 너무 타이트하게 쭉 당겨주시면 이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울겠죠. 울지 않도록 적당한 텐션으로 끌어올려 주시면 되고 한 코 전까지 겉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코 남았을 때 바늘 살짝 벌려보시면 보이는 가로줄 앞에서 뒤로 찔러주고 에머 내리니까 왼코 늘림이에요. 자, 오른쪽 바늘로 뒤에서 뒤로 찔러서 뒤에서 뒷방향으로 찔러서 감아서 겉뜨기 빼주시면 마찬가지로 아랫단에 있던 코 왼쪽 사선 방향으로 한 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코도 겉뜨기로 떠줄게요. 이렇게 해서 겉뜨기 단에서 또 코가 늘어난 상태고요. 보시면 4코였던 게 5코가 되고 편물 돌려서 5코 모두 안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안뜨기 뜨시고 이렇게 편물 다시 돌려주시면 단색 버전 분들은 괜찮지만 배색 버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잘 당겨주시고 우리가 색을 바꾸면서 끌어올릴 때 어느 정도 텐션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떴으니까 다시 겉뜨기, 코 늘림단에서 색상을 교체해 주도록 할 거예요. 두 단마다 한 번씩 색상 교체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처음에 요 네 단만 그냥 배색으로 떠주시는 겁니다. 자, 첫 코 바늘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주시고 두 가닥 실이 있을 때 방향이 꼬이지 않도록 요 아래에 있는 실을 저는 위에 있는 실에 위로 지나가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이렇게 사용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일괄된 방향으로 떠주셔야 옆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겉뜨기 마지막 한 코 전까지 겉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한 코 남았을 때 바늘 살짝 벌려서 보시면 가운데 있는 가로줄 앞에서 뒤로 찔러서 건져주시고 오른쪽 바늘 사용해서 뒤에서 뒷방향으로 찔러주시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교차되는 모양 나오고요. 겉뜨기로 떠주시면 또 왼쪽 사선 방향에 코 늘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은 한 코는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고 자, 편물 뒤집어서 다음 단 짝수단이죠. 짝수단 안뜨기로 전부 다 끝까지 떠주도록 할게요. 자, 안뜨기에서는 별다른 기법 없이 전체 안뜨기로만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안뜨기에서는 실 색상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끝까지 안뜨기로만 전체 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뜨기로 한 단 떠왔고요. 자, 이렇게 두 단 떴으니까 또 다음 단에서 색상을 교체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단 11단 할 차례인데 홀수단, 겉뜨기단, 그리고 색상을 바꿔줘야 되는 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겉뜨기, 늘림 규칙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 코 전까지 겉뜨기 떠주시면 되는데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주시고 두 가닥 중에 바꿔야 되는 색깔이 아래에 가 있죠. 아래에 있는 실을 원래 쓰던 실보다 위로 가져와서 겉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끌어올릴 때 너무 쫀쫀하게 당겨주시면 이 뒤에 부분이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텐션으로 실 가져와 주시면 되고 마지막 한 코 전까지 겉뜨기 해주셨으면 가운데 보이는 이 가로줄을 싱크루프라고 해요. 이 가로줄을 앞에서 뒤로 찔러서 건져주시고 뒤에서 뒷방향으로 찔러서 겉뜨기로 떠주시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코도 겉뜨기 떠주시고 지금 사용하던 실로 다음 단도 끝까지 안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다시 편물 뒤집어 주시면 이제 또 겉뜨기 단이고 두 단 떴으니까 실을 바꿔야 될 차례입니다. 모우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의 경계가 아주 분명하게 있진 않아서 배색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의 코가 전부 다 있어요. V자, V자 하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하나, 두 개 있고 그 밑에 다른 색으로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단마다 실을 교체를 하는 거고요. 실 교체만 번거로울 뿐 코 늘림 규칙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요 규칙이 익숙해지셨으면 설명 스킵하시고 전체 코수가 총 68코가 될 때까지 코를 계속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홀수단, 겉뜨기 단에서는 코 늘림 그리고 색상 교체가 이루어진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겉뜨기 방향으로 첫 번째 코 바늘 찔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요 바탕실을 쓰던 실보다 위로 가도록 끌어올려주고 겉뜨기 한 코 전까지 마지막 한 코 전까지 겉뜨기로
뜬 다음 가운데 있는 가로줄을 앞에서 뒤로 찔러서 걸어주고 코 늘려주면 왼쪽 사선 모양대로 코늘림이 생깁니다. 마지막 한 코도 겉뜨기, 뒤집어서 코 늘림 없이 전체 끝까지 안뜨기.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단까지 떠준 상태고요. 15단, 홀수단 겉면에서 또 실 색상 바꿔주고 한 코 전까지 겉뜨기, 코 늘림, 겉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반복되는 규칙이라 여러분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실을 일괄된 방향으로 끌어올려서 떠줬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모양으로 실이 끌어올라간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주셔야 마무리했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배색 버전으로 뜨시는 분들은 두 단마다 실 바꿀 때 꼭 같은 방향으로 비틀어서 올려주시면 되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코까지 코 늘림을 해줬는데요. 14단까지 떴을 때 전체 코수가 8코고 같은 규칙을 계속 반복해서 68코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68코가 되고 또 다음 단 뒤집어서 안뜨기까지 떴을 때 전체 단수는 총 134단이 됩니다. 자, 늘림이 끝났을 때 134단이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줄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68단까지 떴을 때 코 늘림 그리고 안뜨기까지 했을 때 바탕색으로 끝이 나게 될 거고, 바탕색은 저는 요 피넛 색상입니다. 요 피넛 색상으로 바탕색 끝이 나게 될 거고, 계속 같은 규칙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상 돌려보시면서 점점 코 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단에 한 번씩 코 늘림이 이루어지고 겉뜨기 단에서만 코 늘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배색하시는 분들은 겉뜨기 단에서 실을 교체하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모우 실로 총 전체 코수 68코가 될 때까지 이 삼각형 계속 늘려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모양이 떴을 때 우리가 오른쪽에서는 코늘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은 쭉 일자 방향으로 올라가고 왼쪽에서만 코늘림을 해주기 때문에 왼쪽에서 사선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체 코수 68코가 될 때까지 떠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34단 또는 전체 코수가 68코가 될 때까지 떠온 상태고요. 자, 끝났을 때는 이렇게 바탕실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만 이렇게 모우 버전으로 보여드리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보시면 배색실인 흰색으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 134단까지 왔을 때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뀌어서 바탕색으로 끝나게 돼요. 자, 떴을 때 사이즈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전체 코스가 68코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줄임으로 이 모양과 데칼코마니가 되도록 이렇게 또 왼쪽만 줄여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메리아스 뜨기로 뜨고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말리게 돼요. 자, 말린 거를 감안하고도 오른쪽은 코 늘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일자로 쭉 올라가고 왼쪽만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줄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 방향만 사선으로 줄어들고 오른쪽 방향은 동일하게 쭉 올라가게 되겠죠? 자, 우리가 실 끌어올리면서 떴을 때 같은 방향으로 계속 끌어올려 주셨으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일괄된 방향으로 잘 끌어올리면서 떠주셨으면 이제 줄임 부분 설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의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울로는 전체 똑같이 또 68코까지 뜨지 않고 뜨는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떠준 상태고요. 자, 사이즈 상관없이 뜨는 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대로 설명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울도 마찬가지로 배색으로 시작해서 이 피넛 색상인 바탕 색상으로 끝이 난 상태고요.
전체 코스 68코가 될 때까지 떴다고 치고 이제부터 줄임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우 버전과 동일하게 오른쪽은 쭉 직선으로 올라가고 왼쪽만 사선으로 코가 늘어난 상태라서 똑같이 왼쪽만 사선 방향대로 코를 줄여서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단수가 다시 리셋이 돼서 1단부터 줄임 1단부터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줄임 부분에서 새로 뜰 때는 다시 실을 끌어올려서 배색으로 떠주도록 할 거고요. 단색 버전으로 뜨시는 분들은 색상 교체 상관없이 그냥 쭉 이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임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 부분 말고는 전부 다 동일해요. 다만 이제 코 늘림이 아니라 줄임이기 때문에 마지막 2코씩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코 전까지 겉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실 끌어 올려주시고 첫 코부터 겉뜨기, 마지막 2코 전까지 쭉 겉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우 버전보다 코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멈춰 놓으시고 모우 버전 코수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2코가 남았으면 이제부터는 이 2코를 한 코로 줄여주도록 할 건데요. K2 토그 기법으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K2 토그는 2코를 한 번에 모두 찔러서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떴을 때 살짝 보시면 하나, 2코가 하나로 줄여진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부터 겉뜨기 면에서 홀수단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는 2코를 줄여주고 그 앞에 코는 그대로 쭉 겉뜨기로 떠주고 마찬가지로 앞면 짝수단에서는 그냥 쭉 끝까지 안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이제 삼각형이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끝부분을 마커로 한번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하나, 2코가 모여 있어서 약간의 시옷자 모양으로 줄여진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시옷자 사이에 마커를 꽂아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옷자 보이시죠? 이 시옷자에 마커 하나 걸어주시면 나중에 테두리 뜰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뜨실 수 있고요. 이제 전체 코수가 68코에서 67코로 한 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두 단마다 한 코가 줄어드는 규칙대로 떠주도록 할게요. 자, 편물 뒤집어서 2단. 2단은 짝수단 앞면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코 안뜨기로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코를 안뜨기, 끝까지 안뜨기로 떠준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줄임 한 세트, 두 단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 해줬어요. 자, 이 세트를 또 계속 반복해서 줄여주시면 되는데 130단 혹은 전체 코수가 3코가 될 때까지 방금 했던 1단과 2단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처럼 이렇게 배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홀수단인 겉뜨기 단에서 색상 교체하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색상 교체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저는 또 이렇게 실 2가닥 있으면 밑에 있는 실을 위로 올려서 색상 교체해서 규칙 몇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1단의 규칙인 마지막 2코 전까지 겉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끌어올려서 겉뜨기, 마지막 한 코, 2코 남았을 때 2코를 한 번에 겉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겉뜨기로 떠주시면 K2 톡으로 또 2코가 한 코로 줄어들면서 전체 코수가 66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줄었을 때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보시면 요 마커 걸려있는 부분, 이 부분을 기점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림과 똑같은 모양으로 줄임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편물 돌려주시고 이번에는 4단, 짝수단이고 앞면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뜨기로 떠줄게요.
자, 이렇게 4단 앞면까지 다 뜨고 다시 편물 뒤집어 주시면 또 홀수단인 5단이 나오고 겉뜨기 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실 끌어올려서 교체해 주시고 또 마지막 2코 전까지 겉뜨기 뜨고 마지막 2코는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계속 반복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설명은 이번 단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코 남았을 때 한 번에 2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실 감아서 겉뜨기로 떠주시면 또 아래 단 코 모양이 시옷자로 줄여지게 됩니다. 자, 점점 이렇게 늘림과 같이 줄어드는 모양 보이실 거예요. 늘린 부분은 우리가 싱커룹해서 코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부분은 다 완성했을 때 크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인 부분 모양 잘 봐주시면서 규칙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편물 돌려서 6단 앞면이죠? 끝까지 안뜨기로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6단까지 반복해 준 상태고 이 마커 기준으로 다음 배색부터 하나, 둘, 세 번의 세트 반복해서 6단까지 떠준 상태고 6단까지 떴을 때는 총 전체 코수가 3코 줄어들어서 65코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기법 반복하시면서 전체 코수가 3코 될 때까지 혹은 130단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배색 버전 뜨고 계신 분들은 아랫단 실 겉뜨기 면에서 끌어올려서 색상 바꿔주시고 끝에 2코는 줄여주시고 안뜨기 면에서는 끝까지 안뜨기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모우 버전으로 더 반복해서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30단 안뜨기 3개로 끝이 나고요. 우리가 메리아스 뜨기로 떴기 때문에 이렇게 편물이 돌돌돌돌 말려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코바늘로 테두리 둘러주고 스팀이나 세탁으로 블로킹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3코 남을 때까지 떴을 때 배색실로 끝나게 됩니다. 배색실로 2단 떠줬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배색실로 2단을 더 떠주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떴을 때 이렇게 배색실로 4단을 떠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마찬가지로 배색실로 4단 떠주기 위해 마지막 2단 그대로 배색실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코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2코로 줄여주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 2코 제외하고 앞에 있는 겉뜨기만 1코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코는 마찬가지로 2코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 K2 톡으로 코 줄여주시고요. 편물 돌려서 마지막 2코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안뜨기로 떠주시고 이제 이 코를 코막음해서 끝내주도록 할 건데요. 코막음 하는 방법은 덮어 씌워서 코막음, 앞에 있는 첫 코 겉뜨기로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도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처음에 떴던 겉뜨기 코를 왼쪽 바늘로 찔러서 오른쪽 바늘 끝을 검지손가락으로 막아서 코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대로 끌고 나와서 씌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덮어 씌워 코막음으로 마무리 해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단색 버전으로 뜨시는 분들은 실을 자르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 바늘 끼워서 테두리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배색 버전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이 피넛 색상으로 테두리를 둘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실 그리고 이어져 있는 이 실까지 잘라서 돗바늘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어느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풀러서 살짝 조여주고 이 남은 꼬리실은
앞면에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중간에 잘라준 요 바탕실 코 모양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뜨기 면에서 올록볼록한 코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 그대로 따라가면서 바늘 넣어서 정리해 주시고 남은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마무리 해준 실도 잘라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잘라주실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저는 보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끝나면 잘라주시고 겉면에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시작했던 꼬리실과 바탕실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서 모든 꼬리실 전부 다 정리해 주셨으면 이제 바탕실 사용해서 남은 바탕실 사용해서 테두리 두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난 부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 처음에 잡아서 쭉 늘려주고 다시 줄여줘서 여기서 끝이 났어요. 자, 단색 뜨시는 분들도 여기서 끝이 났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합의율로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두꺼운 8호 코반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은 모우 버전을 뜨고 계시기 때문에 바탕색 그리고 5호 코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배색 실을 끝나고 끊지 않았는데 우리가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바늘 걸어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둔 거고요. 합의율 버전으로 설명드린 다음 모우 버전으로도 뜨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통된 규칙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코막음에서 끝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아랫면에 직선 부분이 있고 이렇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모이는 사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선 부분에서는 두 단에 한 코씩 코를 떠줄 거고요. 그리고 직선 부분에서는 세 단에 한 코씩 코를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코반을 이용해서 짧은뜨기랑 사슬뜨기만 반복해서 떠줄 건데 요거 사선 부분에서는 두 단에 한 코, 그리고 직선 부분에서는 세 단에 한 코. 이 한 코는 짧은뜨기를 말합니다. 사슬뜨기 개수는 카운트하지 않고 짧은뜨기를 두 단에 한 코씩 떠주고 직선 부분에서는 짧은뜨기를 세 단에 한 코씩 떠준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색 버전과 배색 버전의 다른 규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색 버전 보시면 이렇게 레이스처럼 볼록볼록한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둘러줬고요. 그리고 배색 버전 보시면 볼록볼록한 레이스 없이 그냥 깔끔하게 바탕색으로만 테두리를 떠준 모습이에요. 자, 뜨는 거는 짧은뜨기, 사슬뜨기 모두 동일한데 사슬뜨기 개수만 달라집니다. 이 배색 버전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만을 반복해줬고 단색 버전은 조금 더 심플하면서도 러블리한 느낌을 추가하기 위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두 개를 떠준 거예요. 사슬뜨기 개수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상에서 설명 모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각자 모으실 바탕색과 5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합의율 버전 바탕색 8호 코바늘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선 부분부터 시작해 주도록 할 겁니다. 코 잡은 부분, 늘린 부분, 줄인 부분, 오른쪽에는 직선이 있고요. 자, 코막음에서 끝난 부분으로 시작해서 코 줄인 부분으로 내려가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마지막 직선으로 올라가면서 한 바퀴를 돌아줄 거예요. 자, 먼저 코막음한 부분 보시면 이렇게 코가 좀 뭉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냥 요 끝부분에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똑같이 그냥 바늘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고리에 바늘 넣어주시고 여기에 너무 막 이렇게 한 가닥만 걸리지 않도록 중간을 관통한다고 생각해서 꼭지점 부분 중간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탕색 왼손에 감을 때 꼬리실은 많이 남기지 않고 손에 감아주시면 됩니다. 바탕색은 거의 다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꼬리실 최대한 짧게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늘 이용해서 실 걸어와서 그대로 빼주시고요. 자, 이 상태가 지금 단색 버전 그대로 바늘 넣어주신 상태랑 똑같을 거예요. 바늘에 실 걸어서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줍니다.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마커로 첫 코 표시해줍니다. 자, 삥 돌아와서 마지막 빼뜨기 하는 자리 표시를 해준 거고요. 자, 이제 단색 버전은 그냥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코를 사선 부분에서는 두 단에 한 코씩 떠줄 거기 때문에 보시면 요 바로 위에 있는 코 옆으로 살짝 돌려보시면 이렇게 V 모양 코들이 있습니다. 이 V 모양 코들을 한 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이런 식으로 단으로 세주시면 되고 바늘을 넣을 때는 살짝 돌려서 보시면 보이는 가장자리 부분에 C자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C자 사이에 바늘을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도 C자 있고 C자, C자 다 C자 모양이에요. 바로 아래에 있는 요 한 단, 지금 바늘 걸려있는 요 단에서 아래 한 단을 건너뛰고 이건 그냥 사슬 하나로 떠준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바로 아래에 보이면 가운데 있는 요 C자 모양 하나, 둘, C자죠? C자 사이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이 걸려 있을 겁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딱 C자의 가운데에 바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하나. 이 사슬 하나로 다음 단을 건너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단 이렇게 배색으로 보시면 구분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단색으로 뜨시는 분들은 코가 뭉쳐서도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 구분이 조금 어려워서 이 C자 모양을 잘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아래에 있는 하늘색 한 단 건너뛰고 그 밑에 피넛 색상 C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피넛 한 단 건너뛰고 하늘색 C자 가운데 바늘 넣어서 두 가닥 모두 찔러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쭉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테두리가 울지 않도록 손땀을 잘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운다 싶으시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떠주시거나 혹은 너무 편물이 안쪽으로 오그라든다 싶으시면 좀 더 느슨한 손땀으로 조절해 주셔야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바늘 사이즈 조절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지금 하늘색 위에 있는 단에서 끝났기 때문에 바로 아랫단 건너뛰고 피넛 위에 있는 C자 바늘 찔러서 두 가닥 모두 걸려있는 거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면 되고요. 배색으로 뜨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단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쉬우실 거예요. C자 사슬 아래 한 단 건너뛰고 그 다음 단 C자 사이에 바늘 넣고 두 가닥 모두 걸려있는 거 확인되셨으면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면 되는데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 보여드리자면 자, 똑같이 첫 코 짧은뜨기 했다고 치는데 이 첫 코를 이번 코로 생각해주고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가 아니라 사슬 두 개 떠주시고요. 이 사슬이 느슨할수록
레이스 무늬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사슬 보시면 사슬이 하나만 늘어났을 뿐인데 레이스가 조금 더 볼록볼록하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느슨하게 떠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슬을 3개 쓸 경우에는 너무 과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짧은뜨기 뜨고 사슬 2개를 조금 더 느슨하게 떠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땀을 조절해서 이렇게 편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슬 개수만 하나 더 추가된 거지 바로 아랫단 한 단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시옷자 가운데 반을 찔러서 짧은뜨기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짧은뜨기 하는 위치는 똑같고 사슬 개수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합의울로 뜨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설명을 위해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짧은뜨기를 떴을 때 구멍이 좀 늘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늘어진 구멍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시옷자 모양은 건너뛰어 주시고 그 다음 단에 있는 시옷자의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2개 다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시옷자는 건너뛰어주고 구멍 바로 아래에 있는 시옷자 건너뛰어준 다음 그 다음 시옷자 가운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래 시옷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사슬 2개, 그 다음 시옷자 건너뛰고 그 다음 시옷자에 가운데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떴을 때 짧은뜨기 하나랑 사슬 하나 반복한 윗면과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랑 사슬뜨기 2개 한 요 아랫면이 조금 모양이 다르죠. 자, 이렇게 떴을 때 편물이 좀 벌어지면서 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연히 요 가운데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성 후에 스팀이나 세탁하시고 모양 잡을 때 요 레이스 부분을 조금 더 바깥으로 밀면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볼록볼록한 모양이 살아나고 편물은 울지 않습니다. 자, 이 기법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커 걸려있는 부분까지 떠주시면 돼요. 저처럼 배색 버전 뜨고 계신 분들은 짧은뜨기랑 사슬 하나 반복해 주시고 단색 버전 뜨고 계신 분들은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반복해서 같은 위치에 쭉 맞게 떠주시면 되고 두 단에 한 코씩 짧은뜨기 넣어서 이 마커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우 버전으로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우 버전은 코가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설명이 큰 의미는 없지만 뜨는 느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단색 버전 뜨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코 마금해서 끝난 요 코 고리에 그대로 코바늘 끼워서 가져온 거고요. 바늘 끼워진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기둥사슬은 떠주셔도 되고 안 떠주셔도 됩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 꼭지점 가장 가운데에 그대로 끝부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왔어요. 그냥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커로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자, 마커 꽂아서 초코 표시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사슬 2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단에 한 코씩 떠주는 거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요. 코가 떠졌기 때문에 요 바로 아래에 이렇게 작게 한 코가 있습니다. 자, 모으실은 코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작게 다음 한 단을 건너뛰고 그 아래에 있는 시옷자에 바늘 넣어서 그 아래 이렇게 작게 있는 세로로 긴 시옷자 가운데 바늘 넣어주고 바늘 넣었을 때 옆면에 두 가닥 모두 걸려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2개 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시옷자 흰 색깔 요 시옷자 건너뛰고 그 다음 단 분홍색 시옷자 가운데 바늘 넣어주고 짧은뜨기 다시 사슬 2개
바로 아래에 있는 분홍색 C자 한 단 지나가서 그 다음 흰 색깔 C자 가운데 바늘 넣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볼록볼록한 레이스 모양 떠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규칙 어렵지 않고 계속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되고 요 C자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옆면 봤을 때 이렇게 C자 돌리면은 V자가 보이고 이렇게 앞면으로 봤을 땐 C자예요. 요 C자 사이에 바늘 넣고 옆면에서 봤을 때 하나, 두 가닥 모두 잘 걸려 있으면 짧은뜨기. 자,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고 저는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실을 이어서 사용한 거지. 이제 다시 풀고 요 바탕색으로 짧은뜨기 사슬 2개가 아닌 짧은뜨기 사슬 하나로 떠서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배색 버전이기 때문에 바탕실로 이렇게 깔끔하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해서 뜬 모습이고요. 여러분도 이런 모양으로 떠주시면 돼요. 편물 너무 울지 않도록 손땀 잘 조절하면서 떠주시면 되고 쭉 떠서 이렇게 꼭지점 부분 표시해 놓은 마커까지 같은 규칙 반복해서 단색 뜨시는 분들은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배색 뜨시는 분들은 저처럼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해서 이 꼭지점 마커 근처까지 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합의울로 쭉 떠서 꼭지점 마커까지 온 상태고요. 보시면 다음 한 단 건너뛰고 그 다음 단이 이렇게 마커 걸려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 바늘 그대로 넣어서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 짧은뜨기 3개를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코너 부분이 이렇게 꺾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색과 단색 규칙이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규칙을 반복하고 있는 배색 뜨시는 분들은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3개 넣어서 3코 늘려뜨기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단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풀고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 보여드리자면 마커 걸려있는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한 상태에서 사슬을 3개 떠주세요. 3개 떠주셔야지 여기가 끝부분이 조금 더 동그랗게 예쁘게 보입니다. 사슬 3개 그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떠줄게요. 자, 그러면 꼭지점 부분에 동그랗게 모양이 나올 거고요. 모으로 떴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이 레이스가 봉긋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쭉 떠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배색 버전이기 때문에 코를 풀고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로 떠준 다음 편물을 돌려서 코 잡은 부분으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사슬 하나 짧은뜨기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사슬 하나로 요 다음 단 건너뛰어 주는데 다음 단은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로 뜬 단이에요. 요 다음 단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C자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코 늘림한 부분이기 때문에 C자 모양은 보이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구멍이 조금 크게 나 있을 거예요. 이 구멍 사이즈로 보셔도 되는데 그냥 바로 아래 요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V코 모양 세워서 봤을 때는 V코가 있고 그 위에 V코, 코 늘림한 늘어진 V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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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코가 보일 거예요. 자, 처음에 바로 위에 있는 요 V코 건너뛰어주고 그 바로 위에 있는 V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다시 사슬 하나, 그 위에 늘어진 V코 건너뛰고 그 다음 V코에 가운데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늘어진 V코 사슬 하나로 건너뛰어주고 다시 작은 V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위치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요 V코 같은 경우에는 요 늘어진 부분, 큰 구멍에 떠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편물이 심하게 늘어나신 분들은 되도록 이렇게 작은 V코에 바늘을 넣어서 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V코 사이에 바늘을 넣었을 때 옆면에 두 가닥이 걸리고요.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해서 떠주면 되고, 이렇게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바늘 넣는 위치는 똑같지만 사슬 개수만 사슬 2개로 떠주시면 돼요. 자, 처음 시작해줬던 요 코 줄임 부분의 규칙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코 늘린 부분도 두 단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떠주시면서 요 처음에 코 잡은 부분, 이 부분까지 반복해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음 코 잡은 부분, 요 윗부분, 양끝, 꼭지점 부분까지 떠온 상태고요. 자,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은 직선 부분입니다. 자, 이 꼭지점 부분도 똑같은 규칙 적용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 꼭지점 부분 가운데에다가 처음 코 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떠서 이제 편물을 돌려서 직선 방향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자, 저는 계속 배색 버전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색 버전, 레이스 버전 뜨시는 분들은 사슬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떠서 이 끝부분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사슬 3개 뜨고, 그리고 같은 자리 혹은 그 바로 위에 이제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 V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편물 돌렸을 때 V코 모양이 나옵니다. 이 V코 모양 가운데에 바늘을 찔러서 V코 가운데에 바늘을 찔러서 떠주시거나 혹은 같은 자리에 만약에 바늘을 넣은 자리가 이 V코 사이다 싶으면 같은 자리에 넣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한 가닥 살짝 비껴가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같은 자리에 이렇게 뜨면 이 봉긋한 모양이 조금 더 크게 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떠주셔도 상관없고, 여러분 바늘 넣은 위치에 따라서 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여기 옆으로 조금 더 가서 떠서 손으로 모양 잘 만져주시거나 손땀 조절해서 끝부분도 동글게 살도록 해주시면 돼요. 저는 다시 사슬 하나로 배색 버전으로 뜨고, 자, 이제 이 V코 이어서 직선 부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부분에서의 규칙은 3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똑같이 뜨고 계신 버전에 맞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혹은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인데요. 이번에는 짧은뜨기 들어가는 위치가 세 단마다 한 코씩 떠주는 겁니다. 사슬 하나 해준 상태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모양 보시면 요 이제 V자마다 가운데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쭉 내려오는 V자 중에 제일 뒤집어서 보시면 여긴 첫 코 부분이고 매듭을 지어준 부분이에요. 요 매듭 지어준 부분에 코 살짝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도 약간 뾰족해야 예쁘기 때문에 조금 사슬을 느슨하게 떠주시거나 사슬 개수를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사슬 3개 한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쭉 요 V자 가운데 라인 타고 올라가면서 한 단, 2단 건너뛰어주고 사슬 하나 혹은 2개, 하나, 둘 건너뛰어서 그 위에 V자 가운데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V자 하나, 2개 건너뛰고 세 번째 가운데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여기서 사슬을 약간 느슨하게 해주셔야 어느 정도 텐션이 맞습니다. 자, 저는 하비올 버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끝이 조금 뭉툭하게 나왔는데요. 모우 버전으로 보여드리자면 사슬 하나, V자 가운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그리고 손끝으로 잘 만져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자, 여기 이렇게 코가 좀 뭉쳐 있어서 단 구분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 둘 건너뛰고 그 다음 V자 분홍색 단이에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분홍색 그 위에 한 단, 두 단 건너뛰고 하얀색 V자 가운데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뜨고 계신 버전에 맞게 쭉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너무 뭉툭하다 싶으시면 나중에 스팀이나 세탁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번에는 직선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혹은 두 개를 세 단에 한 번씩 떠주시면 돼요. 지금 흰색 V자 윗부분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분홍색 V자 한 단, 두 단 건너뛰고 다시 흰색 사슬 하나, 흰색 한 단, 핑크색 한 단 건너뛰어서 그 위에 있는 핑크색 단 V자 가운데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울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고요.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 보여드리자면 꼭지점 모서리 부분에 바늘 넣기 전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떠주고 그 옆에 라인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손으로 모양 잘 만져주셔서 동그랗게 살려준 다음 이제 사슬 두 개, 그 위에 한 단, 두 단 건너뛰어서 V자 가운데 짧은뜨기, 다시 사슬 두 개, 한 단, 두 단 건너뛰어서 V자 가운데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이 뽀글뽀글한 레이스 모양이 유지가 되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떴기 때문에 모양이 잘 안 나오지만 다 떴을 때는 이렇게 보글보글한 레이스가 쭉 이어서 나올 거예요. 이 옆면은 지금 배색으로 했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해 준 거고요. 자, 모우 버전으로 뜨면은 단색 버전 레이스는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풀고 배색 버전으로 쭉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같이 계속 해왔던 방법이고 직선 부분에서만 두 단의 한 코가 아니라 세 단의 한 코마다 짧은뜨기, 그리고 버전에 맞게 사슬 하나 혹은 두 개 계속 반복해서 직선 부분 쭉 떠주시고 처음 꽂아놨던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하비율로 뜨고 있기 때문에 하비율 버전으로 마저 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 바퀴 삥 돌아서 직선단 부분 세 단에 한 코씩 짧은뜨기, 그리고 저는 사슬 하나 반복해서 근처까지 와줬고요. 지금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한 상태에서 요 사이에 한 번 더 짧은뜨기 넣어줄 공간이 되는데 지금 단수가 워낙 많고 또 실특성상 코가 잘 뭉치기 때문에 저랑 끝나는 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의치 말고 그냥 여러분이 계속 뜨셨던 요 코수 사이의 간격 생각하시면서 그냥 중간 위치에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상태고요. 단색 뜨시는 분들은 사슬 두 개가 돼 있겠죠. 저는 사슬 하나만 한 상태에서 요 사이에 쭉 라인 타고 중간에 한 번 더 짧은뜨기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슬 하나 뜨고 이제 첫 코에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뭉툭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슬 개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사슬 개수 하나 추가해서 조금 더 뾰족한 모양으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단색 버전으로 떠서 레이스로 뜨시는 분들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동그란 레이스가 잘 보여지기 위해서 사슬 3개 여유로운 손땀으로 떠주시고 마지막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슬 3개 해주는 건 반대쪽 모서리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저는 지금 단색 버전이 아니라 배색 버전이라 푼 상태지만
이렇게 끝부분 또 똑같이 끝부분도 레이스 동그랗게 나오도록 양끝 꼭지점 부분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3개, 다시 짧은뜨기, 자리에 빼뜨기로 이번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풀고 사슬 하나로 떠준 다음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 자르고 첫 코 표시해놨던 마커 제거해 준 다음 남은 실은 안쪽에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에 실 끼워주고 사슬 코 모양 그대로 살려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남은 꼬리실은 안쪽에서 보이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코 사이로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꼬리실들도 모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앞에서 잘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꼬리실은 잘라주시고 남은 꼬리실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우 버전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커 근처까지 지금 짧은뜨기 하나 해준 상태고 사슬 하나 더 해준 다음 저는 요 코 사이가 살짝 멀어서 이 중간에 한 번 더 짧은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 해준 다음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자,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단색하신 분들은 사슬 하나가 아니라 둘, 3개 한 다음 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서 끝부분도 이렇게 동그랗게 레이스 만들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 잘라준 다음 마커 제거해주고 꼬리실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코 모양 살려서 안으로 넣어주고 뒤집어서 안쪽에서 꼬리실 코 사이사이로 숨겨가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다른 실도 정리해주면 이렇게 해서 테두리까지 전부 다 둘러준 상태고 저는 이렇게 배색 버전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계속 반복해줬고 이렇게 단색 버전 뜨시는 분들은 레이스 테두리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자, 이제 라벨 달고 스팀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자, 라벨 다는 위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벨은 사선과 사선이 만나는 요 꼭지점 부분 가운데에 달아주시면 되고 저는 요 자개 라벨, 뜨개기호 자개 라벨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양옆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구멍이라서 수혜용 실과 바늘 사용해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수혜용 실 끼워주시고 끝부분을 묶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 라벨 달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자,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 향해서 바늘을 빼주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을 넣고 이대로 쭉 뽑아버리면 당연히 바늘이 그냥 빠지게 되겠죠? 바늘을 빼면서 뒤쪽 실이 모두 딸려 나오지 않게끔 어느 정도 남겨주시고 이 옆으로 보내주세요. 바늘을 구멍의 옆으로 보내주고 뒤집어서 바늘을 뽑아주시는데 이때 지금 매듭이 이렇게 가운데 있어서 여기가 막혀 있어요. 이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면 매듭에 엉켜서
전부 다 딸려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한번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만 한번 잡아주고 고정을 해준 상태고요. 다시 한번 같은 자리 꼬매면서 라벨을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달아줬으면 옆쪽도 고정해 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실을 통과해서 보내주시고 바깥으로 뺀 다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편물이 울기 때문에 살살만 잡아당겨주시고 이 구멍 사이로 통과해줍니다. 자, 그리고 수평이 잘 되도록 맞춰주신 다음에 이 옆부분으로 다시 바늘을 빼서 고정해주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고정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라벨까지 달아줬고요. 두 가닥의 실 중에 한 가닥의 실만 잘라줄게요. 한 가닥의 실은 잘려있고 아직 바늘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실을 살짝 옆에 코 한 코만 이동해서 다른 방향에서 실이 나오도록 위치를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가닥 실이 다른 방향에서 나온 것처럼 됩니다. 이 상태로 이 두 가닥의 실을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실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짧게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라벨까지 달아줬고요. 자, 이제 스팀이나 세탁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메리아스 뜨기로 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팀 하실 때는 이 테두리 부분이 전부 다 깔끔하게 펴지도록 스팀핀으로 고정하신 다음에 스팀 다리미로 스팀을 쐬어주시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도 뭉툭하게 완성되신 분들은 스팀이나 세탁하실 때 모양을 조금 더 당겨서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말린 부분 전부 다 펴서 고정해서 스팀해 주시면 되고 저도 스팀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팀이나 세탁으로 블로킹까지 맞춰주시면 끝부분에 안쪽으로 말리는 현상 없이 깔끔하게 잘 펴졌고요. 끝부분도 뭉툭한 느낌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단색 버전은 레이스처럼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레이스가 잘 살도록 끝부분 손으로 잘 다듬어 주신 뒤에 스팀이랑 세탁으로 블로킹 해주시면 깔끔하게 완성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끝부분도 이렇게 레이스 모양이 잘 살도록 마무리 해줬어요. 자, 오늘 이렇게 화사하고 부드러운 색감이 포인트인 모우실로 스카프 만들어 봤는데요. 한 가지 아이템으로 스카프 또는 바부슈카로 연출해서 다양하게 데일리룩에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